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시원하게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을 함께 자리에 모시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하셨던 내용들 이 안에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털어버 시간을 함께할 신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지원자의 입장에서 오늘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것들 인사 담당자분들께 질문을 드릴 거고요. 사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했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궁금한 것들을 이 안에서 무대에서 모두 함께 속 시원하게 털어가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박람회는요 역대 최대급입니다. 많은 지금 부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안에 부스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의 기관이 혹시 참여한지 알고 있으세요? 오, 네, 잘 아시네요. 131개의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2019년도 채용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매스컴을 통해서든 박람회를 통해서든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안에서 알아가고 계신데요. 그보다 더 시원하게 우리가 더 궁금한 것들을 이 무대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채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들. 제가 그 위에서 사실은 공공기관 담당자 분들과 함께 공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질문 주시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것들 채용 계획이라든지 채용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뭐 해마다 바뀌기도 하지만은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요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분들을 잠시 후에 무대로 모시도록 할 건데요. 공개 면접 그리고 또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이 무대에 모셔서 좀 더 우리가 시원한 대화 함께 나눠보시도록 할게요. 자, 바쁜 중에도요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주신 우리 한 분 한 분 올라오실 때마다요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수옥 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자겸 차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실 기관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우리 김연영 주임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 시원하게 대화를 나누셨다니까요. 자리를 착석을 하시고 자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공기관을 대표하시는 세 분의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이 지금 나와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어떤 분들인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소은 팀장님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로지 신규 직원만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전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거래소 인사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이 인원이 작은 관계로 채용뿐만 아니고 거래소의 모든 인사 업무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김한영 주임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팀의 채용 담당자인 김한영 주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비교적 계신 분들보다 경력이 되게 낮지만 또 얼마 전까지 제가 취업 준비생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속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요 취준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인사 담당자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채용을 하시는 건가? 혹은 인사 담당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까 신규 채용을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채용 규모, 방법, 공고, 그다음에 서류, 필기, 면접까지 전 과정, 여러분을 이제 채용하고 나서 임용하는 과정까지 총괄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신규 채용 전문으로 지금 전담을 하고 계시니까요. 벌써 여러분.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무대 아래에서 네. 오늘 면접을 보러 오신 분들 혹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저희가 더 많이 떨려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양한 질문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담당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맡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 저희 기관이 원래 규모가 그렇게 큰 기관은 아닌데요. 그래서 보통 1년에 채용 규모가 한 20명이었다가 작년에 저희가 갑자기 정원이 증원이 되면서 네. 작년 한 해에만 100명 이상을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채용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거의 기존 직원의 이제 인사 업무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거의 1년 내내 다른 인사보다는 채용에 거의 매달려서 작년 한 해를 보낸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도 채용에 매달려서 바쁜 또 나날들을 보내시겠네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한영 주인님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를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앞에서 이제 드렸던 그런 채용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명을 채용할 것인가 채용 규모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채용에 따른 채용 절차 세부적인 뭐 어떤 식으로 서류를 보고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고 어떤 식으로 절차를 정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가점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진행하는 그렇게 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까지의 그런 절차를 1년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그 블라인드 면접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제는 낯설지가 않을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2015년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전 기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했을 때 기존과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달라졌나요?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달라졌을까요?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다 달라졌겠죠. 저희 기관들도.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름표부터 아예 없는 그 번호 이제 이름 명찰을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달라졌고 취준생들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오로지 스펙을 감추는 과정에 이제 조금 더 충실하면서 그 외에 이제 좀 가장 많이 달라졌다는 건 취준생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찾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노력들을 하는 그런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취준생 입장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그 옆에 팀장님께서는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뀌고 나서 더 쉬워진 측면도 있고 좀 더 힘들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 쉬워진 측면이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진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개인 정보를 최종 합격한 이후에 저희가 증빙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필기 시험이나 면접 전형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그분들을 평가하고 심사할지를 이제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게 힘들어졌고요. 더 쉬워졌다는 점은 이제 저희가 면접이나 이제 이런 부분 준비할 때 면접관분들에게 자료를 드리는데 기존에는 면접 응시자분들의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신상 정보부터 스펙 관련된 정보를 다 드렸던 반면에 지금은 자기소개서만 이렇게 책자에서 들어도 되니까 그 점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정말 안 보나?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데 정말 안 보나? 저는 아직까지도 살짝 조금 궁금해요.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전혀. 그러니까 지원서 자체에 저희가 아예 그 성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직무 역량과 관련된 항목이 아닌 항목은 전혀 기재를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전 과정이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중간에 그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중간 단계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지만은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합격생들만 기준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 신상 정보나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100%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 실제로 차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어떤 직무 능력만을 평가하다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 안에서 누가 어느 학교의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직무 능력들이 잘 표현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통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사실은 취업 준비생들이 하는 것이 바로 정보 탐색입니다. 그 기관에 대한 정보 탐색. 저도 그 입사 준비를 할 때 이 회사 처음 가봤고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가장 먼저 보세요? 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실 때 어떤 걸 많이 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기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론상으로 인재상, 비전, 핵심 가치, 미션 써 있는 대로 다 외우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이제 공식에 맞춰서 자소서를 이제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인재상이 많이 반영이 되나요? 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사실은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어떤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청렴, 신뢰, 뭐 혁신, 성장 뭐 이런 열정을 가진 인재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재상에 나와 있는데 아마 그 해당하는 항목들이 없는 인재를 좋아하는 기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특정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좀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랑 그 다음에 또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걸 또 자기 걸로 흡수를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생활 하시면서 친구들 다양하게 만나고 동아리 활동하시면서도 팀플 할 때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같이 팀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그냥 막 불평불만만 하고 대안을 제시를 안 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왠지 좀 꺼려지고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내가 그 사람이 돼야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주변에서 느꼈을 때 저런 사람이 참 좋았는데 그리고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런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아마 기업에서 추구하는 그 이미지랑 동일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세 분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입사를 하셨잖아요. 입사 준비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던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기 전에.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믿기지가 않는 게 저 2년 전만 해도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지금은 이제 채용 담당자로서 있지만 그 전에 단지 2년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낮은 자존감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또 어떤 진로를 정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공감이 되는데 그때 좀 자신이 일단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지 왜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일단은 첫 번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한 경험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들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저는 공공기관 들어가려면 인턴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인턴 안 했는데 어떡하나요? 인턴을 쓰기 위한 인턴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내 소모임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거기에서 느낀 점이 있고 이 사람이 그 활동을 하면서 열정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뭐 어떤 걸 느꼈고 그게 면접관한테 전달이 되고 느껴지면 충분히 그거는 어떤 뭐 구글에서 인턴한 것보다 저는 충분히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온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내가 가진 내 장점이 뭐지? 내가 가진 이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지? 그 다음에 뭐 단순히 뭐 공공기관이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왜 들어가고 싶지? 왜 이 기업에 오고 싶고 이런 업무 하면 내가 진짜 어떤 기분일까? 이런 거를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고민을 안 하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또 후회하는 제 또래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금방 또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사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공공기관이든지 뭐 어떤 스타트업이든지 그런 수많은 진로 중에서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내가 어떤 역량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정리를 하는 절차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시네요. 궁금하신 점이 또 궁금한 점이 하나가 인사팀에서 그러면 이 채용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서 아까 채용 전담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입사 지원서도 선별을 직접 하시나요? 어떤가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필기 면접 중에 이제 서류 전형을 네. 가장 중요한데 입사 지원서를 평가를 중요한데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전체 다 외주를 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든 입사 지원서를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외부 전문위원들을 선발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된 평가에 최적화된 전문위원들이 몇십 명이 투입이 돼서 저희는 기본 한 3주에서 4주 동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외주를 준다 해서 외부 기관에서 다 기준도 설정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기준은 누가 설정합니까? 여기 앉아 있는 저와 또 이제 우리 내부 절차, 네. 인사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 입사 지원서는 굉장히 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작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떨어진 거야 억울하기도 하고 가끔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채용 기준에 대해서 입사 지원서에 꼭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떨어졌을까? 이것만은 좀 제발 쓰지 마세요 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이것만은 쓰지 마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장 어려운 과정이 서류인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한 80% 이상이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설명에도 했었지만은 저희는 이제 평가 항목을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6가지 학교, 직업교육, 경력, 경험, 자격증, 자소서를 보고 있는데 자소서만 중요하다고 열심히 퍼펙트하게 썼다고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평가 항목이 6가지인데 어느 하나만 잘한다라고 붙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유는 그 점수가 어떤 경계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들이 좀 부족하면 계속 보완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6가지 항목이 골고루 채워지면은 가장 좋은데 사회초년생들은 경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경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을 좀 더 채워주셔야 돼요. 아까 경험 항목이 저희는 있는데 아까 우리 그 김한영 주인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경험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격증은 조금 더 딸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6개 항목을 골고루 평가하지만 6개를 다 만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항목들을 찾아서 가장 많이 채우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입사 지원서를 꼼꼼히 읽어보기보다는 정말 전문가분들은 한눈에 보면은 이거 우리 기관에 적합한 거다 아니다를 이렇게 선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사 담당의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눈에 이건 아니다 하시는 입사 지원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자주 그 쓰는 표현이라든지 이거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쓰지 말아라. 예,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기관은 이제 지금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서류 전형은 솔직히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올해는 이 자기소개서 심사 과정 자체도 아마 축소가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은 자기소개서 평가도 이제 100% 외주화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 내부 직원이 자기소개서 심사를 했을 때 제가 한 3번 정도 심사를 들어갔었거든요. 네.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경험이 다 비슷하세요. 뭐 어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 아니면은 무슨 뭐 학교 다니시면서 조별 과제 하셨던 경험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셨던 거. 특히 남성분들은 군대 경험. 사실 그 정도 수준밖에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항목은 경험의 그 질이 아니라 경험이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고 자기소개서에서 묻고자 하는 항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고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제시가 돼 있고 그 평가 기준에 맞게 써주시기만 하면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하다 보면은 경험은 굉장히 좋으신데 어디 뭐 사회 직장 경험도 있으시고 한데 저희가 묻고자 하는 항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감에 대해서 저희가 묻는 자기소개서 항목인데 뭐 협력 정신에 대해서 답을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절대 점수를 받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자소서의 그 항목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항목에서 요구하는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하고 적당한 키워드를 넣어라.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들을 좀 알아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 채용 설명회나 채용 박람회 네. 가서 항상 우리 그 학생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질문을 꼼꼼하게 읽어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질문 안에 평가 기준과 어떤 내용을 쓰셔야 되는지 그 키워드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되게 꼼꼼하게 읽거든요. 한 3번 모르는 문제면 5번도 읽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뭘 요구하는지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시원하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항목에서는 이걸 묻는 거야라고 좀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로치고 이런 키워드 이런 거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자기소개서요? 네, 이걸 원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고민 많이 하시고 근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매번 질문이 바뀌는데 가끔 뭐 또 질문 바뀌었다고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신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전에도 우리 설명회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기소개서에서 뭐 글쓰기 우리 강사님께서 글쓰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NCS에서 주로 모든 기관들이 이건 거의 전 동일하다고 좀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그냥 예쁘고 좋고 뭐 되게 아름다운 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했던 거 예를 들어 뭐 어떻게 아까 협력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떤 갈등 상황이 있어서 그걸 거기서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좀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약간의 팁을 좀 드리면 우리는 언제나 글을 쓸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좀 쓴다라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읽어봤을 때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을 글로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걸 잘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글을 쓰실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 적어보시는 거죠. 거기서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글은.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자기소개서는 누가 읽어도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글을 내 부모님이 읽었는데도 그 글이 이해가 되면 정말 좋은 글인 거예요. 누가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아무래도 NCS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의 어떤 역할, 행동 이런 중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뽑아내서 쓰시면 아무래도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조금 이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그래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왠지 요즘 그러더라고요. 취준생분들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어빌리티하게 쓰신대요. 뭔가 있어 보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공담이라든지 잘 해냈던 경험들을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잘한 것보다 사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요. 이걸 쓸까 말까. 진정성을 요구하니 실패한 것을 쓸까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만 쓸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읽어보실 때 실패 경험담을 읽으면서도 혹시 다른 편견을 갖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공정하게 평가를 하시나요? 어떠세요? 자기소개서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면접 과정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강점이나 단점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세요라는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전략을 세우세요. 이때 나를 표현해야지 이러면서 다들 무엇을 얘기해요? 강점을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이때 과감하게 약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략까지만 수립하면 여기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점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 솔직성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걸 자기가 알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얘기했을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를 좀 드리면은 어떤 친구가 그 약점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 친구 이럽니다. 저는 약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저의 성격이 너무 꼼꼼한 게 저는 약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강점인지 약점인지 헷갈리죠? 그럼 뭐야? 자기 자랑을 한 거야.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약점을 얘기하고 싶다라면 성격이 너무 꼼꼼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조금 피곤해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약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유한 어떤 방법들을 쓴다라는 도구적인 얘기들을 하나 더 해준다라면 우리가 가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꼼꼼함.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꼼꼼함. 세심합니다, 꼼꼼합니다 이런 표현도 참 많이 쓰시잖아요. 장점이든 강점이든 또 개선점이든 단점이든. 저는 그러니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액션이 어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선택을 할 때 아까 인재상을 말씀하셨는데 각 기관마다 좋은 말은 다 거기에 있죠, 여러분. 그렇게 퍼펙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하고 부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걸 갖고 있는지. 그냥 다른 의도를 가지고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갖다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조금 NCS 이제 블라인드 이런 것들이 점점 부각되고 더 커지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그 신소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이제는 조금 그 단어가 좋아서 쓰기보다는 그게 나랑 정말 맞는지. 왜냐하면 나는 되게 꼼꼼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되게 꼼꼼하고 책임감도 강합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정말 그게 나랑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다라면 그 단어가 아닌 다른 조금 차별화된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차별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남들이 많이 쓰는 용어보다는 나한테 맞는 단어들을 찾는 것도 취업 준비의 하나의 길이라고 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다 다르듯이 어떤 강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객관적인 강점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인 나를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박람회 개최 전에 인사 담당자님들께 물어보고 싶은 사항들을요 온라인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질문들을 이렇게 취업해서 보니 비슷비슷하면서도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함께 의견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사전조사 했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요. 실제 직무 경험이 참 많이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능력 중심의 면접을 하게 된다 보니까 더 그런데요. 이미 학교를 졸업한 경우 인턴 외에는 관련 직무 경험을 쌓거나 혹은 공모전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인턴 외에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직무 경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미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쌓을 수 있는 경험이 지금 없는 상태죠. 인턴도 지금 못했어요. 직무 관련된 경험 어떻게 쌓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진짜 저도 되게 어려웠던 것이고 사실 누구나 제일 어려운 거고 이게 그 직무 관련된 경험을 일단 그 20대 또는 30대 그 대학교 또래에서 쌓는다는 거에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직무 경험이라고 엄청 쌓았는데 이걸 또 내세우면 막상 기업에서는 에게 그게 무슨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실제 그 사람은 실무자로서 그 업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업무가 뭐 생소하지 않은 업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보증 업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무슨 직무 경험을 쌓는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대답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없다고 봐요. 왜 답이 없다고 보냐면 대신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그냥 저는 이제 주변에 후배들이나 아니면 채용 설명회 가서도 항상 하는 말은 그냥 안 가리고 아무거나 다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직무라는 것 자체가 막 본인이 예를 들어서 회계 직무를 가시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은 순환근무기 때문에 회계 직무로 엄청 어필을 해서 들어오신다고 실제로 그 몇십 년간 회계 직무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순환근무를 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직무든지 간에 어떤 업무든지 간에 예전에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면 그 사람은 다른 업무도 되게 잘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한 업무에 대해서 베테랑이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업무도 베테랑까지는 아니라도 중간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경험을 다양하게 그냥 안 가리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그냥 주변에서 친구가 뭐 스타트업을 하자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공공기관 준비하는데 그걸 왜 해? 나 지금 필기 공부해야 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 나 그거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서 거기서 엄청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깨달은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그냥 인턴 지원해가지고 남들 다 하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신 분도 훨씬 많은 더 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전속 팀장님께서 엄청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 그 이성이랑 소개팅 같은 거 하실 때 마음에 안 드는데 예쁘다 이런 말 할 때 상대편 다 압니다. 실제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내가 뭐 어떻게든 환심을 사보려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 눈빛을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는 관계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실성 있게 내가 가진 거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경험이 질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 직무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 100% 있고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거는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 교환학생 가라고 해요. 그 나중에 돼서 그분이 교환학생 안 가면 한 6개월 정도 빨리 입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교환학생 갔다 와서 그 교환학생을 하시면서 느낀 점은 분명히 나중에 후회도 안 하실 거고, 그렇게 교환학생 하시면서 무슨 경험을 하실지는 저는 모르죠. 그분이 경험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이 가치관 같은 것도 바뀔 거고, 되게 경험 같은 것도 바뀔 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 추후에 그분이 하시는 인생이 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특정한 거를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춘 루트를 가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성 있게 그렇게 많이 하시면 나중에 그게 되게 자산이 되고 그게 본인 경험이 돼가지고 그게 면접에서 또 자연스럽게 나와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턴도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졸업했는데 동아리 같은 거 뭐 졸업한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사회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인 동아리 같은 거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뭔가 하고 싶어서 본인이 조직 생활을 하고 싶고 본인이 뭔가 어디 소속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당장 되게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닥치는 대로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직무 영역과 이제 연관 지을 수 있는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사실 그 주인님 앞에 지금 말씀을 되게 길게 하셨는데요. 표정들 보셨어요? 저는 되게 불안해서 말 빨리 끊어야지 이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경험해봐라, 계속 해봐라.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에서는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입사를 하셨으니까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물론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엄마가 수학학원도 보내고 영어도 보내고 미술, 음악 엄청 많이 끌려다녔잖아요. 그중에 적성을 찾아봐라.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누군지, 뭘 잘하는지, 어떤 직무에 어울리는지. 이분들이 일단 기관을 선정을 했다라고 가정하에 그 기관의 직무에 대해서 좀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다양하게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 계속 평생 다양하게 빨리 경험을 할 수는 사과하세요. 빨리 없으니까, 사과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하고 딱 이제 정하는 절차는 필요해요.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내가 어떤 진로나 어떤 들어가고 싶은 기업을 정하는 게 저는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굉장히 많은데 채용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에요. 필기 같은 경우에도 NCS는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지만 사실 전공 필기를 보는 데도 있고 통합 전공 필기를 그럼 어떻게 보냐? 뭐 경제, 경영, 법 같이 통합 전공으로 보는 데도 있고 따로 보는 데도 있고 난이도가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다 다르죠.
그 난이도에 맞춰서 그 기업을 준비하는 절차는 당연히 전략적으로 필요하겠죠. 예. 만약에 제가 뭐 어떤 기업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전공을 봐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전공을 본다는 거는 그 전공 필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배수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전공 필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전공 필기 공부는 이제 뭐 잘 안 하고 뭐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실제로 전략적으로 그 채용 절차를 계속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희박해지겠죠. 그래서 네. 그 기간에서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요즘은 뭐 당연히 인터넷 사이트도 많고 공준모 이런 데도 많고 여기 이런 박람회도 많고 그 담당자들이 어떤 절차에서 실제로 필기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문제 유형이 뭐 어떤 식으로 되고 몇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런 정보도 시중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정보는 다 알아요. 사실. 그렇죠. 네. 거기에 맞춰서 사실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래서 뭐 전공 필기 같은 거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 전공에 좀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정해가지고 준비하려는 기간에 만약에 전공 필기가 있으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공에 올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 그 기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근데 그게 무조건 답이 될 수는 사실 없죠. NCS는 NCS 업체가 그런 NCS 문제는 네. 그에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부터 마이크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한 말씀을 계속 하시려고 하셨어요. 시간이 있냐라고도 막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혹시 다른 의견 좀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공감합니다. 덧붙이자면, 근데 이제 설명을 이제 조금 우리 입장에 우리는 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NCS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력이 중요하다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경력이 많은 사람이 합격을 잘한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건 처음에 도입할 때 얘기고요. 경험이 중요한 건 맞는데 자 이런 거죠. 저희 기관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하고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어떤 그러니까 조직이 크다 보니까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못해 쉽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경험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을 받고 이런 아르바이트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하시면서 거기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시는 경험, 그렇죠? 민원이 크레임이 걸었을 때 해결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저희 이제 이런 모든 기관들의 그러니까 해본 사람과 쉽게 얘기해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런 경험치들이 되게 이 NCS 모든 과정에서 다 중요하다고 모든 기관 담당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지 말고 하라는 게 우리 이제 김주희님의 얘기였던 네. 거예요. 다양한 그래서 경험을.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아르바이트 경험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회계와 관련된 일을 할 거다라고 하면 그 아르바이트 경험에서도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경험을 좀 더 쌓으면 훨씬 더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업무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내 직무를 좀 찾고 거기에서 경험을 살려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전 조사 질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외주 업체에 의뢰를 한다고 말씀하셨긴 했지만 서류 평가위원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분들이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하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이게 가장 아마 최근에 그 입사 서류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질문 주셨거든요. 선정 방식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실제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기관을 예로 들면은 이제 전에는 저희 서류 심사를 저희 기존 내부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일단 서류 전형이라는 것 자체도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 그다음에 평가 등급이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잘할 수 있는 직원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네. 심사를 하게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서류 심사 자체도 전체 외주화를 주고 있는데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서류 심사,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문항 개발부터 평가 기준 요소 항목을 명백하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다만 평가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그
외부 기관으로부터 일종의 풀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시냐면은 이제 뭐 인사 관련된 컨설팅을 하시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그 인사 관리나 뭐 심리학 쪽 이제 전공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되게 그 풀에 편입이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풀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서류 전형 심사하시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외주의 어떤 전문가분들에게 이러한 그 서류 심사를 맡기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의 문제이고요. 저희 내부 인력의 이제 활용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저희 기관이 규모가 작긴 하지만은 요즘 그 취업난이 심하기 때문에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으신 편이고요. 이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전부 다 읽어보고 평가하려면은 그만큼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 기존 직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아예 기존 직원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그런 경험이 많으신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주화를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바른 채용을 위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맡긴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 합동 채용,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등 최근에 그 다양한 공공기관 채용 정책들이 오히려 취업난에 시달리는 많은 청년들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솔직한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 있으셨어요. 예, 뭐 저는 이제 이런 취준생들하고 늘 소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역차별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없지 않아 그런 생각에서는 저희 인사 담당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의견 좀 있으세요? 저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팀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뭐 스펙을 보고 뽑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전 지역 인재 제한 채용이랄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스펙을 전혀 보지 않고 채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지역 인재를 많이 더 뽑게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제 강제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 이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 충족을 시키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과거에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채용이 안 됐던 우수한 인력들이 오히려 이렇게 채용 제도를 바꿈에 따라서 그런 친구들이 또 채용이 더 많이 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에 그리고 이전 지역 인재를 좀 채용을 많이 한 이후에 기존에 그 전에 뽑았던 직원들보다 뭐 업무 능력이나 조직 적응력이 떨어지느냐?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거의 저희 공공기관도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고요.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어찌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이럴 때에는 서로가 다 같이 적응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좋은 점과 다른 점이 좀 다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추가 질문들을 조금 나눠볼게요. 저도 이거 정말 궁금한데 아까 단점이 뭡니까? 진짜 단점 말해도 돼요? 이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항상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건지. 네. 되죠. 네,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이제 공공기관들이 네. 어떤 도구를 내놓을 때 어떤 이제 부정적으로 좀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뭐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냐 보자고 그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어떤 생각, 사고, 분석력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맞게끔 답하시는 게 맞다라고 예,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문제점은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추가 질문이 나오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답이 나오면 사실은 좀 이렇게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두 가지의 답을 잘 해야 좋겠죠, 사실은. 어떤가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지적만 하면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부정적인 시각만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최근 이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미 지난 것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 게 좋으시려나요? 사실 뭐 이게 그냥 방금 그 조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솔직하게 그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추가 질문이 나오거나 특히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만큼 조직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 해결이 안 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이 막히는 거는 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지원자들이 약간 성향이 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 약간 좀 당황하신 나머지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는 걸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그게 약간 근거 없는 주장이 돼버리는 경향이 가끔씩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긴장하셔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실제로 생각지도 못한 거였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었네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그때는 솔직하게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러한 측면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열린 마음이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네. 있으니까 뭐 완벽한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솔직한 답변을 하되 어떤 해결책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질문은 트렌드인가요? 요즘 왜 항상 나오는 걸까요? 네. 최근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항상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하세요. 오늘 공공기관 위에서 그 블라인드 면접할 때도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말 지원자들의 의견이 궁금한 걸까요? 아니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해결력을 보기 위한 질문일까요?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신소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회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 대기업 같은 데 가더라도 PT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A안, B안, C안을 주고 A안도 답이 될 수 있고 B안도 답이 될 수 있고 C안도 답이 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주고 이 중에 시간을 주고 자료를 주고 그 중에서 너가 생각하는 안을 고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PT 방식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서 평가하려는 것과 여기서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주관이 없이 그냥 상황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내가 주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실제로 나중에 업무하실 때도 거의 그걸로 이루어지고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선배님들 중에서 뭐 일을 잘하신다고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건 것 같아요. 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되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하시는 거니까 되게 자신감 있게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어긋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연습하는 얘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조금 더 드려볼게요. 면접 시 우리 KSA라고 해서 이제 지식, 기술, 태도가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답을 뭐 세 개 다 중요하면 내려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장 네. 중요한 게 태도인데 여러분 그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거는 지식은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기술은 또 그것 또한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태도적인 측면은 습관하고 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어떤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온 여러분들한테 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습관은 곧 태도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앉아 있는 이제 저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자리가 이게 좀 높아요. 그래서 쉽게 좀 약간 불편하듯이 이렇게 불편하면 내가 앉아 있는 게 불편하면 보는 사람도 불편한 거고요. 근데 이제 앉아 있다가 우리가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평소 습관처럼 약간 이렇게 옆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네, 어떠신가요? KSA 중에서 지식기술 저도 태도 중에. 기본적으로는 네. 일단 면접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은 면접 종류마다 중점을 두는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면접 단계에서 그 행동 기반 역량 면접하고 그다음에 직무 능력 면접 두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요. 행동 기반 역량 면접은 말 그대로 태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들어가고 반대로 직무 능력 면접의 경우는 사실은 지식이나 기술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도에 대한 부분을 갖추고 계시되 면접의 특성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좀 더 중점을 둬서 대처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기술 태도 다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어요. 입사 후 포부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질문도 항상 나오잖아요. 자기소개서에도 나오고 또 면접을 볼 때도 입사 후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기관에서 저의 지식과 또 어떤 기술의 역량을 채우고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 걸까요? 입사 후 포부. 네. 입사 뭐 사람마다 다 포부가 다르니까 사실 정해진 답변이 네.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일단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기간에 그 두 번 지원을 했다가 첫 번째 면접 때는 최종 면접 때 떨어지고 두 번째 면접 때 지원을 하게 이제 들어오게 네네. 됐는데 첫 번째 최종 면접 때 떨어질 때는 솔직히 기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또 이제 그냥 뭐 단연히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필기도 통과하고 뭐 1차도 통과를 하고 이러니까 또 그때면 점점 또 이게 열정이 생기거든요. 원래 통과를 할수록. 그래서 또 점점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근데 그 같이 준비했던 스터디원들이랑 되게 재밌게 준비를 했었어요. 같이. 되게 재밌게 준비를 하고 그 스터디원들이랑 아직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면접 때 가게 됐을 때 그때는 두 번째 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첫 번째는 그냥 막 들어가고 싶다. 내가 지금 이까지 왔으니까 이런 마음이었지만 두 번째는 내가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스터디원들도 이렇게 좋은데 안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좋은 사람들일까? 저는 옛날부터 되게 조직이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내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서 얼마나 더 안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얼마나 또 좋은 곳일까?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기관에 대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기관의 업무나 직무에 대해서 아는 것도 더 많았겠죠. 두 번째 지원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제가 최종 면접 때 했었습니다. 그때 왜 들어오고 싶냐고 왜 또 지원했냐고 물었을 때 저 고민했어요. 또 지원했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모자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마인드였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들어가서 내가 이런 업무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업무를 더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고 있어서 지금은 누구보다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꾸며낸 답변은 아니었어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조금 마음속으로 울컥해서 나온 답변이기도 했는데 그거를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거를 또 진실성 있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가 따라 달라지니까 너무 지워진 답변 뭐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사 후 포부를 솔직하게 나의 비전과 또 어떤 기관의 비전을 매칭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2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라서 한 분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후 신입사원들의 기관에서의 만족도는 실제로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실제로 저도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신입사원분들 기관에 신입사원분들 이렇게 연초가 되면 교육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요. 한 기관에서 만났던 신입사원이 다음에 갔는데 다른 기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냐, 근데 왜 옮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만족도는 어떤가요? 혹은 이직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최종 합격 이후에 이제 입사하신 분들 중에 1년이 안 돼서 퇴사하신 분들이 거의 한 해에 많아야 한두 명 정도 되고요. 네. 다른 분들은 다 계속 근무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음. 물론 이거는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정말로 저희 기관에 들어오고 싶었고 들어오셔서도 기대하신 것만큼 저희 기관에서 업무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무 만족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만족도 조사를 하긴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요. 계속 그 조사할 때마다 항상 꾸준하게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걸로 저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면접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태도가 좋지 않나요? 정말 태도가 좋아서 이제 선발을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 좀 다른 경우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태도라 그래서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건데 말았다고 좀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인드. 태도는 여러 가지 사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습관 얼마나 생각하는지 얼마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자세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뭐 잊어버렸네요. 질문이 어려웠어요. 실제 면접 상황에서 이 네, 준비된 태도를 보고 선발을 했는데 실제 네. 상황에서도 그런 태도가 유지가 되는지. 저희는 워낙 대규모 채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가끔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 훌륭한 인재가 들어왔을 때 그걸 감추고 들어오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다 100% 퍼펙트하게 우리가 보고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정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볼 때 제가 정말 잘 뽑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또 기관의 그 조직 문화에 잘 흡수가 되면서 또 바른 태도를 갖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속션이 털어바웃은 사전에 준비된 이 질문들은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SNS를 통해서 질문을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궁금한 것들이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좀 시원하게 풀리셨는지 참 궁금해요. 어떠세요? 좀 많이 풀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진짜 속 시원하게 풀어질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보셨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사실은 좀 무례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답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실제로 물어보다 보니까 말씀하실 때 옆에서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공공기관 2019년에는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이 좋은 기운을 얻어서 모두 함께 입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것만은 꼭 준비해라 하시는 것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실까요? 이번에 꼭 입사를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입사를 위해서 저는 그 채용 저희 기관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토론 면접이 좀 반영이 됐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기관을 좀 알고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을 지원하시든지 그 기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우리가 아는 만큼 뭐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정말 이것만은 꼭 얘기한다라면 각 기관에 어떤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 기관을 아는 만큼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관을 올해는 좀 많이 알아가 보자, 여러 기관들을.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기관은 좀 퍼펙트하게 그 기관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기관과 함께 소통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대화를 나누는 토론화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밖에 영화에 나신데도 이 안에 열기가 처음보다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올해는 꼭 입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훈훈해지고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토론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